어린 시절부터 키워온 남다른 예술가적 감성을 유리에 담아 아름다운 보석공예로 탄생시킨 유리공예 주얼리 작가 김월정. 아름다움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원료라 믿는 김월정의 영감으로 탄생된 수많은 작품들은 국내의 마니아들은 물론 이태리 밀라노, 일본 오사카, 그리고 신화의 나라 그리스인들을 사로잡았다. 풍부한 감성과 정교한 유리공예 테크닉으로 창작되는 몽환적이고 신비한 매력의 월정 주얼리. 이태리와 한국을 넘나들며 맹렬히 활동하는 유리공예 주얼리 작가 김월정을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수많은 공예 재료 가운데 가장 조심히 다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유리입니다. 예술가의 영감이 포착한 이미지를 아름다운 칼라 유리에 담아 주얼리 작품으로 탄생시키는 김월정 작가. 보라 물고기, 달의 이태리라는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작품들로 많은 이들의 감성을 일깨우는 예술가 김월정 작가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곳이 이제 한옥을 개조해서 만든 그런 샵인데 네. 상당히 좀 특색이 있고 여기 이제 김월정 작가의 작품들이 있는 곳이죠. 네.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지금 이태리 살고 있고 네. 유리공예 주얼리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국과 소통할 수 있는 곳을 하나 만들고 싶었던 게 가장 그 소망이었고, 네. 그래서 이곳에 샵을 열어서 이태리에 주로 있지만은 네. 한국에 전시가 있거나 뭐 일본에 전시가 있거나 그럴 네. 때마다 이렇게 한국에 머무는 곳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제 고객들과 매니아들이 네. 이곳에서 항상 작품을 볼 수 있는 어느 때든 네. 아름다움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유리공예 주얼리 하면 좀 생소한데 유리공예 하면 유리 작품인데 네네. 그걸 주얼리라고도 하나요? 주얼리라는 거는 신라 시대 고분 같은 데 보면은 구슬들이 네. 나오잖아요. 그걸 갖다가 유리공예 주얼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 그냥 그렇군요. 심플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 유리는 그 유리라는 재료가 깨지기 쉬워서 사실은 이제 조심히 다뤄야 되고 또 작품을 만들 때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듯 싶은데요. 네, 맞아요. 유리는 깨지기 쉽기 때문에 조심히 다뤄줘야 하는 거고 그리고 보호해줘야 하는 거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 작품을 하면서부터 왠지 손동작이 이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조심스러워진대요. 그 주얼리 작품을 보면 정말 그림 같다라는 이런 얘기도 하던데 네네. 왜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하나요? 이 주얼리 작품이 그림처럼 보여지나요? 아, 변호사님이 보시기는 어떻게 네, 보이나? 저도 좀 그런 면이 약간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예전부터 작업을 할 때 영감에 의해서만 작업을 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밀라노에 8년 전에 갔을 때 이태리는 제가 이제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제 작품이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뭐 어떤 걸 하는 건지. 근데 슈베르트라는 갤러리에 가서 이제 그때 그 관장을 만났는데 그분이 작업을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다 했더니 작품 한번 보고 싶대. 그래서 가지고 왔죠. 그랬더니 이제 저 작품인데 천지창조 이미지로 만든 거거든요. 네. 저 위에 있는 작품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작품을 보더니만은 무라노라는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유리로서는 최고의 나라. 가장 그 유리로서는 유명한 곳인데 이태리에서 이런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베스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걸 만드는 작가가 없이 한국이라는 잘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이런 작품이 나오냐라고 저한테 약간 질타 아닌 뭐 약간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당신의 작품은 이게 주얼리가 아니라 그림이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제 작품을 살 때 그림을 사는 것처럼 제 작품을 산다라는 말을 듣곤 하죠. 다른 아기들이 옹알이를 할 때 하늘의 구름과 친구 삼아 놀았다는 김월정 작가. 지금도 선명하게 느껴지는 어린 시절의 햇살과 바람. 자연이 주는 선물 속에서 월정은 남다른 감성을 가졌고
그것이 지금의 유리공예 주얼리로 탄생됐다. 근데 월정이라는 이름도 좀 독특하고 또 우리 작가의 그 이니셜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제 이니셜에는 이게 W라는 이제 제가 만든 건데요. 이 W가 월이잖아요. 네. 월정할 때 W, 그다음에 이게 뒤집어지면은 M이에요. 네. 근데 이게 또 문이에요. 월은 월이면서 그렇게 문이- 했군요. 네. 그리고요. 또 거기 또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은 M은 man이잖아요. 네. W는 woman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묘하게도 휴먼에 대한 것들, 인간 존재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게 제 작품인데 제 이니셜에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담겨져 있게 된 거죠. 이 작품들을 보니까 기존에 본 작품보다는 좀 차이가 있고 상당히 독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걸 도대체 누가 어떻게 뭐 처음 보는 분들은요. 아마 좀 거하다고 느껴지나 봐요. 제 기억의 모든 밑을 이렇게 더듬어 가보면은 이상하게 알 수 없는 제 안에 있는 힘들이 중세 시대로 이렇게 많이 흘러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을 하고 보면은 그때 중세 시대 때 그 귀족이나 여왕들이 했을 듯한 그런 것들로 작업이 되는 거고. 딱히 공부를 제가 한 게 아니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이게 어떤 파트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걸 원하지도 않고. 지금 신화의 나라라고 하는 그리스에서도 전시회를 하셨죠. 네네네. 그때 반응은 어땠나요? 랄라우니스 뮤지엄에서 전시를 했을 때 사람들은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작품에 대해서. 그래서 그 처음 제 작품을 봤던 관장님이 하는 말이 너무 깜짝 놀라했어요. 왜냐하면 제 작품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운이 너무 남다르다고 자기가 경험해봤던 모든 주얼리 속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그러니까 독특하고 그러니까 강력한 걸 보내는 그런 주얼리는 본 적이 없더라고. 이렇게 과찬해줬죠. 아, 그랬군요. 주얼리 쇼도 개최했다고 하는데 주얼리 쇼는 뭐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나요? 평면적인 일반 전시를 하기도 하지만은 입체적인 전시로 사람들과 전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주고 싶을 때 주얼리 쇼를 해요. 베를린에 가보시면은 네. 이집트 뮤지엄에 가보시면은 제가 그때 이집트관에서 처음 보고서는 유레카처럼 느낀 게 뭐였냐면은 조지 루카스가 만든 스타워즈에 나오는 I'm your father 하는 그 이름이 누군가요? 그 사람? 악마 네네네네. 가면 쓴. 예, 예. 그 사람의 아이콘이 이집트 2,500년 전에 만들어진 조각상이에요. 아, 거기서 그 파라오의 조각상을 갖다가 그걸 아이콘으로 써가지고 미래 영화라고 미래를 보여주는 영화로 찍은 게 조지 루카스 우주 스타워즈인데 그걸 보고 아니 이거는 세상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게 그때 주얼리 쇼에서 우리는 항상 미래를 추구하지만 과거를 추억할 뿐이다라고 얘기해요. 주얼리 쇼가 패션 쇼처럼 그렇게 진행되나요?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진행은 비슷해요. 약간 스토리가 있고요. 시장하고 나와서 네네네. 저번에 2년 전에 했던 주얼리 쇼에서는 신과의 대화 같은 그런 이미지로 해가지고는 황금빛의 그 데코레이션으로 해서 드레스업이 되고 그다음에 제 작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반젤리스 음악에 맞춰서 워킹을 하게 되고 저는 그들에게 얘기를 하죠. 당신들이 즉 신과 같은 존재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이제 이런 주얼리 작품 외에 네네. 그 가야금 명인인 그 황병기 씨의 어떤 임명장도 유리로 만든 적이 네네네. 있다면서요. 네.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런 걸 만들게 됐나요? 정동채 장관님이었던 그때
임명장을 좀 독특한 예술가의 그 아이디어로 한번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제의가 들어왔을 때 제가 이제 한번 제안을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채택이 됐었고 그래서 황병기 선생님은 특히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고 그 음악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 드렸고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선생님과는 또 지금 친구가 됐어요. 아, 그래서, 그랬군요. 네. 김월정 작가의 시면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예술적 DNA는 누구에게 배워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의 내면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예술적 감성의 기억과 세심한 손끝이 만들어낸 작품들은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빠져들게 한다. 보통은 네. 그 스승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 김 작가의 경우에는 스승도 없이 홀로 이 분야를 개척했다고 하는데 그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원래는 다큐멘터리 사진을 썼는데요. 친구들 생일 선물로 항상 뭔가를 뜨개질을 해서 만들어준다거나 뭔가 만들어줬는데 어깨가 아파서 도무지 뜨개질로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언니한테 받았던 가네 목걸이가 이렇게 줄줄이 그냥 사탕처럼 돼 있는 가네 목걸이하고 친구가 입었던 옷을 받았는데 할머니 구슬 그 니트 있잖아요. 그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이 입는 구슬 니트. 그거랑 내가 모아놓은 유리가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같이 믹스하면은 뭔가 좋은 목걸이가 나올 것 같아. 너무 목걸이들이 재미가 없잖아. 시중에 보면은. 그 당시에는 유색 주얼리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세 가지 아이디어로 거의 발명을 하듯이 만든답니다.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동창회 가지고 나왔더니 히트를 쳤죠. 보통 이제 작가들을 보면 작가들은 서로 소통하면서 다른 작가로부터 영향도 받고 영향도 주고 그러는데 우리 김 작가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보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가요? 어렸을 때는요. 그러니까 한 18년 전에는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의 작품을 통해서 카피가 될까 봐 사실은 스스로 억제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내 안이 너무나 풍부하고 내 안에서 상상력들이 계속 일어나고 계속 꿈꾸듯이 모든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거에서는 오히려 제가 음악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아니면 자연들 속에서 저를 가리키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책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상당히 독특하신데 보면 이제 이렇게 작품도 다른 예술가의 작품을 보면 다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네. 뭐 묵상이라든지 뭐 묵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데 우리 김 작가의 작품은 어떤 시적인 서술적인 그런 제목이 붙어 있던데 왜 그렇게 긴 제목들을 붙이나요? 그게 제목이니까. 아, 그래요? 그냥 그러네요. 저는 제목을 붙여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색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가 생각하는 어두운 속에서 빛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의 얼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 작품을 보면서 상상하게 되잖아요. 아, 김월정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은 그 여자가 있었던 그늘 밑은 어떨까? 아니면 뭐 그 바람이 불었던 그 거리는 어떤 느낌일까? 뭐 이런 것들을 저 혼자만의 기억을 다른 사람이 유추해서 그 자리로 같이 들어가는 거죠. 작품을 가지고 간 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어떤 분이 계세요? 제 작품을 데려간 분 중에는 제가 작업을 할 때 어떤 영감으로 만들었는지를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아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의외로. 그래서 그분은 제가 작업하는 걸 그분의 손에 건네줄 때, 그리고 그분은 받을 때 둘 다 울고 가는 거예요. 나는 울면서 드리고 그분은 울면서 받고. 그만큼 저는 되게 행복한 작가인 것 같아요. 그런 매니아가 있다는 거는 너무 행복한 거고,
누군가 내가 생각하는 깊이를 그만큼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고마운 거죠. 블로그 명칭이 보라 물고기 달의 이태리라고 돼 있는데 제목이 네네. 무슨 뜻인가요? 보라, 물고기, 달의 이태리는 모두 저를 상징하는 거예요. 보라는 제가 탄생석이 자수정이고요. 가장 좋아하는 색이 또 보라색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물고기 자리이고 먹고. 달은 제 이름의 월이 이제 달이 그리고 이태리는 제가 사는 곳이고요. 네. 그래서 브로그명이 그렇게 됐네요. 김월정이 자신의 작품 속에 담고 싶은 메시지는 정반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조화와 평화다. 정체되면 썩는다. 끝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 융통성을 가지고 발전과 성숙을 이뤄내는 사람들. 또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가정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남편이 덴마크 분이시라면서요? 네, 맞아요.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남편이 그때 고려대학교에 초청 교수로 와 있었거든요. 그러고 친구가 묘하게 소개 아닌 소개를 해서 이렇게 만났는데 둘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결혼했냐 물어봐요, 주위 사람들이. 근데 영어가 안 통해서 영어가 안 통하니까 빨리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요?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의 감정이 더 훨씬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명료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뭔지가 그게 달리 뭐라고 생각할까? 흔히들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운명이라든가 뭐 그런 거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만난 지 한 달 만에 이 사람과 결혼할 것 같은 걸 이렇게 운명지어서 느껴질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남자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남편은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물어봤어요. 왜 나를 선택했냐고 그랬더니 몇 가지의 것이 있었는데 남편은 오히려 또 운명론적인 걸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몇 가지의 것에서 저를 선택했는데 첫 번째는 혼자서 철학 공부를 한 사람이라는 뭐 철학 공부를 했다는 게 뭐 어마하게 했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뭔가 그런 거에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뭐 예뻤다라는 거. 네. 그래서 상당히 여자의 마음을 잘 읽는 분인 것 같네요. 그런가요? 앞으로 활동 계획이 궁금한데요. 네. 저는 이번에 6월 달에 밀라노에서 전시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 전시가 9월 달에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전시가 있고 뭐. 전시에 대한 계획이 쭉 있네요. 맞아요. 그럼 이번에 전시 주제는 뭐예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려고 하나요? 이번에 주제는 사실은 주제를 정하고 작품을 만들지는 않아요. 이를테면은 제 마음속에서 흘러갈 때 이제 주제가 나중에 형성이 되는 거고 근데 요즘 많이 생각하는 거는 일관되게 생각하는 거는 밸런스에 대한 걸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다 세상이 평온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를테면은 내 스스로가 밸런스를 유지하면은 타인에 있어서도 되게 존중감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예의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넘어오는 것도 그러니까 넘어온다는 말은 무례하게 하는 것도 별로 원하지 않고 내가 무례하게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그러고 남의 것을 뺏는 걸 좋아하지 않고 남이 내 걸 그러니까 공유하는 건 좋은 걸 공유하고 나쁜 것들을 공유한다라면은 위로를 하겠죠. 그런 식의. 그래서 제가 제 작품이 가장 추구하는 바는 제 에너지가 세계를 보다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여자가 예쁘면은 남자들이 평화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여자가 아름답게 하고 있으면은 아름다움을 함부로 해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예쁜 꽃을 꺾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보다 아름다움이 널리 퍼지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순조로워지고 그러니까 부드러움으로 가득 차면은 공기도 따뜻해질 거고. 그래서 작품이 그 에너지를 계속 그 나비 효과처럼 그렇게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그동안 읽으셨던 책 중에서 네. 시청자분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가 참 저는 되게 좋았고요. 왜 그 책이 좋았어요? 그 책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명제가 딱 떨어져요. 그렇구나. 네, 인간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예. 그 다음에 가스통 바슐러의 그 촛불의 이야기를 저는 20대 때 너무 좋아했던 책이었고 파스칼 키냐르의 그 은밀한 생이라는 책을 되게 좋아해요. 모함의 극치라고 할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라는 것을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책이에요. 그 책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원인과 결과가 있지만 그 원인과 결과에는 많은 소스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1과 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1과 1이 10이 될 수도 있고 30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감정은 딱 하나는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시선은 항상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유리공예나 또는 유리공예 주얼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한테 네. 특별히 조언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와 같은 직업을 택하고 싶다라면요. 항상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연을 바라보고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많은 그 열려 있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공 스토리 만남은 작품의 영혼을 담아내는 유리공예 주얼리 김월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의 영혼을 실어 나르는 유리공예 주얼리 작가 김월정. 그녀의 손끝에서 살아나는 우주의 에너지들은 고스란히 사람들로 전해져 무의식의 감성을 일깨웁니다. 작품의 태초의 신비가 담겨진 듯 영롱하고 아름다운 컬러를 김월정만의 유연한 틀에 담아내 마음의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는 작가 김월정. 그녀의 작품이 밀라노, 오사카, 아테네를 넘어 더 큰 세계로 나아가 수많은 이들을 어루만지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